오늘부터 교사 전문성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전문가인가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최근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교사들의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교사 전문성 개념과 특징 또는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전문성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변화하는 교직 환경에 따른 교사 전문성의 요구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사 전문성 신장 활동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교사 전문성 신장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앞 시간에서 몇 가지 제시를 한 게 있으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교사의 이해 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변화하는 교직 환경에 대해서도 교직과 교직 환경의 어떤 이해라는 그런 파트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골자 내용들을 중심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앞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이 교사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이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가 전문가인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있어서 일반인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범상한 비범한 그런 지식들을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학생 개개인에 알맞는 그러한 수업 또는 생활지도에 대한 어떤 스킬 이것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랜 시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미 배양된 것이고 또는 교사로서 갖는 사회적 책무감 이런 부분들을 지니고 있어서 교사는 전문가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사는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죠. 어떤 교육의 전문가인데 교육적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수행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수업과 생활 학생 지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전문가입니다. 또 이미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얘기를 했었는데 장인이다, 자린이다, 또 그 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업이나 생활지도나 학급 경영, 교직 실무에 대한 타고난 기술을 지니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니고 있는 그런 장인이다. 또 생활지도, 수업, 학급 경영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원리와 이치를 깨달은 하나의 달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에 달인에 나오는 뭐 많은 것처럼 어떤 교육이라는 또 수업이라는 학생 지도라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달인이다.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능하고 새로운 원리와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명인이다. 어떤 새로운 원리나 새로운 어떤 처방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업의 전략이나 어떤 방법들을 개발하고 수업의 효과성 또 학습의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명인이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어떤 명의처럼 말이죠. 어떤 교육적 오류나 그 어떤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어떤 면에서 학생들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를 회복하는 하나의 명의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사는 전문가고 교사에게는 전문성이 있다. 라는 측면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의 특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교사의 어떤 전문직의 특성은 세 가지예요. 장기간 5가지인데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일단 사범 교육을 통해서 4년간 교직을 여러 번 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교내 연수 또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직 연수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떠한 그 수업이나 교육과정이나 평가에 있어서 교사들은 교실 내에서 어떠한 교구를 사용하고 어떠한 사례를 제시하고 어떠한 수업 전략을 할 건지 또 언제 어떻게 평가할 건지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실행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자율적 실행과 통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책임감, 어떤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감, 이게 사명감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교사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교사 집단의 전문가들에서 평가받는 측면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를 하는 공적인 봉사자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전문직에서 교사의 어떤 특징을 제시해 보면 교사는 장기간의 전문적 지식 체계인 교수 내용과 실천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 실행 지식 등의 어떤 정통한 사람이다. 그렇죠? 장기간의 교육 훈련을 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교과 내용이나 또 어떤 전달의 부분이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실행 능력이 정통하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을 스스로 결정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게 교사의 전문성이죠. 그래서 이 교사의 전문성은 자기가 담당하는 수업과 또 교육과정 운영과 또 평가에 있어서 전문적인 재량을 가지고 결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동료나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통제를 받는다. 네 번째는 고객에게 필요와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을 제공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사명감을 갖는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의 교사의 전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사가 아니죠? 현직 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비교사로 불리는데요. 예비교사의 전문성, 여러분들 전문성이 어느 정도 신장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전문성을 지녀야 현장에 나와서도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예비교사로서 어느 정도 교사 전문성을 지금 배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데는 1점, 매우 많이 동의하는 데는 6점, 역제점 문항은 반대로 하는 겁니다. 1점이 6점으로, 6점이 1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40점 이상이다 생각되면 그래도 내가 예비교사로서 전문성을 지금 신장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도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의 지금 전문성 수준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다 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지금 예비 교사로서의 전문성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아마도
대부분 높은 편이라 생각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교사가 되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전문성주의예요. 자, 교직이 시작되면서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은 대부분 주어진 교육과정과 어떤 지침을 따르기도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정해진 교육과정과 어떤 시간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그런 측면에서 따라야 될 그런 행정적인 책임들을 있죠. 뭐 교육과정 배정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수업 내용을 가르치고 또 45분간 가르치고 한 부분이지만 수업 시간에 교사들은 어떠한 수업 내용을 동일한 교과서 내용에 어떠한 내용으로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떠한 수업 방법을 쓰겠다. 또 적절하게 수업 중간중간에 어떠한 퀴즈와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진전사항을 파악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교사의 재량에 속했고 교실에 들어가면 다른 교사들은 통제 없이 스스로 자기 혼자서 독립되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어떤 협업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교육이라는 것들이 어떤 관료적인 틀에서 상당히 그 감독을 받고 어떤 권위 위계 구조 속에서 어떤 통제받는 그런 시스템이 일반적인 올드 옛날 전문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문성주의는 상호 조언과 협동에 기반한 전문적 공동체 형성, 또 데이터 공유, 공동학습을 통해서 이제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해보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집단적인 책무성 또 집단적인 수준에서 어떤 학교의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전문성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찰과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성이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보면 협동한다. 그 다음에 팀으로서 집단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서로 상호 멘토링이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떤 학교 간의 유대감 또 어떤 교과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어떠한 목표에 대한 어떤 성과를 계약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무엇인가 차등적인 보수나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동시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어떤 전문가 혹은 전문성을 갖다가 새로운 전문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어떠냐? 바로 facilitator 촉진자다. 그 다음에 참교육자다. authentic educator다. 반성하는 실천가다. 그 다음에 교육 비평가다.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자다 했는데 요 보시면 참된 교육자, 반성하는 실천가, 교육 비평가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어떤 거예요? 성찰과 어떤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상호 피드백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정하게 공유하면서 집단적으로 함께 그 공동의 책무성을 다하면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런 측면들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천 과정에 피드백과 성찰을 하는 또 전문적인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실천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개선해 나가는 반성적인 실천과 그 다음에 어떤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정해진 교직의 어떤 기준이나 성과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잘못을 따져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교육 비평가다.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협동적인 행위,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문적인 열정을 촉진하는 그런 파트너십과 현장 연구와 상호 학교 간 또는 교사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여러 가지 성장과 학업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성적인 발달에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들이 많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해서 학생들의 성장과 학교 개선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하는 자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전문성주의의 주요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 밑에 보면 멘토, 교육과정 개발자, 의사결정자, 문제결자, 변화촉진자, 학습성리자, 그 다음에 데이터 코치 등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전문성주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전문성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나중에 지난번도 얘기했고 조금 뒤에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게 많다. 그래서 전문가된 교사들이 대화 툴을 통해 교직의 문제와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을 모색하는 하면서 집단적인 책무성 또 집단적인 그러한 어떤 성과 개선을 함께 공동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개방적인 학습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 그리고 학습 공동체와 학습 조직은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 다음에 동료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전문가 통제를 바탕으로 한다. 협업과 소통에서 효과 협의나 여러 가지 어떤 수업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협업을 하고 소통하고 함께 성찰해가고 그러면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성과를 개선해 나가고 집단적인 책무성을 완성하는 그런 생산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생산적 자율성은 교사들이 직무와 절차의 성과에 따른 어떤 교사 통제로 성과 지향적인 책무성을 강조하는데 성과에서 어떤 학교 교육의 목표나 또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했냐 안 도달했냐 도달하면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책무성 성과 지향적 책무성을 지향하는 이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전문성의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성과나 외부 책무성을 강조하고 교원평가 여러 가지 성과를 측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으면 평가하는 거에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평가의 기준이 어떻다, 그리고 절차가 어떻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성과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받는 존재로 전락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교사로서 본질적으로 하자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혼미해지고 스트레스나 소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과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전문성은 교직 단체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통제하는 그런 식의 운영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MB PTS에서 What teachers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라는 기준을 만들어 이거에 입각해서 스스로 전문적인 통제를 교직단체가 수행하는 그런 예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MB PTS의 5대 핵심 강령, 5대 핵심 기준이 이겁니다. 학생과 그들의 학습에 헌신하고 있느냐, 또 가르치는 과목과 그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서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지니고 있고 정통하고 있느냐. 또 교사들은 학생의 학습을 모니터링하고 끊임없이 관리하고 성과를 개선하죠.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개선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직무정에서 체계적 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교사들 간 또 개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속 전문성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또 학습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핵심의 내용으로서 전문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교직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예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화하는 교직 환경에 따른 교사 전문성이에요.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사 한다 그랬죠. 이미 교직 환경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제 2차, 3차 산업혁명 포리든 시스템을 지향했죠. 표준화, 전문화, 또 중앙 집고나 어떤 단순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소품종 대량성을 추구하는 바에서 맥도날드와 어떠한 표준화된 절차나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 뭐가 됩니까? 볼 때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재량과 지식과 스킬을 반영해서 뭔가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생산성을 효과를 거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절차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탈숙련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교육 테크니션, 교육적 기술자로 전락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디지털 지식정보 기반 전문성으로 전환이 필요한데요. 디지털 및 지식경제 또 24/7 동시성, 스마트워크, 집단지성, SNS 소통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의 특징이고 이것들이 하나의 교사들의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교직 환경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디지털 원주민인 학생들은 이미 이거에 익숙해져 있고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그들이 한장하잖아요. 그들에게 최대의 스마트폰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을 이제 다루는 선생님들로서 디지털 지식 정보 기반의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생각해 볼게 이미 옛날 얘기지만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식 TPEC이라는 테크놀로지컬, 페다고지컬, 컨텐츠 날리지를 같이 정말 여기에 좀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어떤 기기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까지 포함한 테크놀로지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수학습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해야 된대요.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식 이 부분에 아주 갖춰야 된다는 측면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TPEC은 뭐냐면 특정 테크놀로지식, 하드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적절한 교수 방법 및 평가 전략을 제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데요. 보면 기본적인 게요. 교수 지식입니다.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수업 전략을 꾸미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그런 교수 능력이죠. 수업 능력이죠. 지식이에요. 그다음에 교과 내용의 지식이에요. 어떤 교과의 어떤 전공 지식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사이에 내용과 그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갖는 그 지식을 PCK 교수 내용 지식을 했는데 옛날에 요거만 줬어요. 왜냐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칠판에서 교사가 중심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테크놀로지가 더 고도화되고 다양한 게 나타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어떤 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봐보세요. 자, 테크놀로지와 교수 지식이 테크놀로지 교수 지식 이렇게 교수 내용 지식,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내용 지식 이런 것들이 전체 합쳐진 게 바로 요 TPEC이라는 겁니다. 요즘 날 교사들은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식이 요구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식을 포함해서 이제는 초연결 초지능 기반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자,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지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여러 가지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서 교육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는 학생들이 드론 타고 학교에 오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또 인공지능 어떤 로봇이나 어떤 챗봇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학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사를 대신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갖고 제공하고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결식 또 어떤 프로젝트 등 해가지고 협력 합숙을 했는데 촉진자 역할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육 분야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 어떤 기업 교육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그런 그 자격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아마도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사들이 해야 될 그런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생활지도, 학급 경영의 어떤 학생 지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관리하거나 교사 간의 어떤 학습 공동에 출근돼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이런 측면들이 까지 확대되는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 교사들이 어떤 갖춰야 될 전문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또 말씀드린 디지털 시대에 갖춰야 될 교사 역량은 이제 하이컨셉과 하이터치의 부분들로 좀 설명이 가능하다 싶습니다. 하이컨셉 하이터치는 지금 정보화 시대를 넘어가지고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하이 컨셉, 하이 터치라는 시대를 이 다니엘 핑크가 얘기했는데요. 2011년에 얘기했어요.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이러한 균형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 컨셉은 뭐냐면 패턴과 기회를 감지하고 예술적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이터치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잘 유도해내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내는 추구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성적인 측면, 하나는 감성적인 측면이 잘 균형을 맞는 교사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디지털 세계 속에 정말 복잡한 너무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복잡하게 다양한 그 SNS나 다양한 그런 디지털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또 자기의 어떤 지금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일정한 하나의 그 원리가 있다는 것들을 포착해서 거기에 알맞는 어떤 예술적인 미나 디자인을 가미하고 또 훌륭한 이야기를 표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형의 컨텐츠 혹은 여러 가지의 어떤 상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제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떤 제조업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를 이용해서 어떤 부를 창출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이터치란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느끼고 있고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표출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쉽게 포착하고 공감해서 그들의 필요하면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어떤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어떤 면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해서 거기에 알맞는 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코로나 그 감염 그 확진자들의 어떤 동선들을 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놓은 맵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좋은 콘텐츠로 여기고 그것들을 활용했을 때 그 개발자의 안에 뭐 광고가 붙던지 뭐가 붙던지 하면 굉장한 수익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의 어떤 균형을 이룬다. 이런 것, 근데 이러한 하이 터치과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가 조화롭게 갖춘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디자인과 스토리와 조화, 공간과 유희와 의미 등을 잘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뭐냐? 어떤 기능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경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능.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감정 설사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도 이쁘게 디자인하고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이미지로 자기의 설명이라 한두 이미지로 아주 간명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면서 동시에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한 거. 한번 보세요. 그 아이폰 같은 거 얼마나 깔끔하게 이쁘장합니까? 그래서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스토리. 하나의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떤 설득이나 의사소통하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길게 끈 장문의 소설보다는 75초의 짤강에 아주 짧지만 아주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짤강도 그렇고 뭐 1, 2분짜리, 2, 3분짜리 하나의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이고요. 조화는 뭐냐면 전체 속의 부분의 관계가 어떻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왔을 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아합니다. 공감은 금방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유대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마음. 뭐니 해도 재밌어야 합니다. 아주 유쾌해야 되고 굉장한 어떤 재미를 좀 더해줄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많은 선호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러면서 동시에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는 디지털 세대에 알맞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교사들의 임무일 텐데 바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의미 등이 가미된 그런 콘텐츠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학생들은 그걸 보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잘하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사 전문성 신장 활동 이미 많은 말씀을 했어요. 교사 전문성 신장은 오늘날에 다 같이 그 다음에 협업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고 또 공동의 어떤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전문성주의였고 새로운 전문성주의는 전문적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개방된 그런 학습 조직 문화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전문성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교사들은 그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성찰하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의 어떤 성장하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문성 학습 공동체입니다. 팀 활동을 통해서 교직의 실전 과정의 문제나 해결책을 공유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공유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 연구하고 성찰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개인 또는 본인이 담고 있는 학교 전반의 개선 혹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교사들의 모임이다. 개인 학습을 예전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어떤 전문성이 강조가 된다면 지금은 다 같이 함께 전문성을 향상하는 이런 측면들이 강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학습 공동체인데 보면 특징이 협력을 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학교의 성패에 관심을 갖는다. 즉 학교의 개선과 학생의 어떤 성장에 초점을 둔다. 그 다음에 함께 실행 연구를 하면서 공유하고 탐구하고 성찰해 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 그 다음에 협력적인 평가를 한다. 성찰을 한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공동의 성장을 해 나간다. 그 다음에 팀원으로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협력해 나간다. 이것들이 전문적 학습의 공동체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공동체는 학습 조직과 같은 거예요. 이 학습 조직은 생계가 어떤 5가지의 어떤 원리를 제시하면서 활성화되고 1990년대에 지금까지 학습 조직은 기업체나 학교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습 조직을 생계는 뭘로 보냐면 구성원들이 진정을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목표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롭게
어떤 조직의 문제를 규명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 어떤 총체적인 안목을 갖고자 끊임없이 집단 내에서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에 학습을 하고 또 각각 배운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조직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이거를 학습 조직이라 보았습니다. 생기가 제시했던 5가지는 자기 완성, 요겁니다요. 시간 순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 완성, 자기에 대한 이해와 끊임없는 자기의 어떤 성장을 위한 학습이 자기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봉착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조직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나 해결책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보고 또 이것들을 변화하고 또 개선해야겠다는 그러한 지속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타성해졌거나 또 이전에 선입감을 갖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개선될 수 없죠. 변화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사고 체계를 가져야 된다. 스키마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 내에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해결책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면 되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고 또 전략을 공유해서 확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것들이 일어나고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다, A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A라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또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더 어떤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갖고 학습하고 탐구하면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는 조직 전체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A를 적용한다면 B, C, D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CD의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만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조망을 보면서 저 조직 전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학습 조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완성, 사고 모형, 공유 비전, 팀 학습, 시스템 사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학습 공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수업 친구 및 수업 멘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학년 협의회 및 교과 협의회, 수업 동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미 말씀드려서 이 내용들만 제시하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나 이 파워포인트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원 능력 개발 활동도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내외 현직 연수나 장학 활동을 이루어진다 해서 제가 연수 활동과 장학 활동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직 연수는 기관 중심 연수, 그다음에 단위학교 중심 연수, 개인 중심 연수로 하는데요. 기관 중심 연수는 어떤 중앙이나 시도교육연수원이나 대학이나 민간연수원에서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를 받는 거. 단위학교 중심에서는 앞부분에서 요 학교에서의 학습 공동체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체 연수, 그다음에 교과협의나 수업 컨설팅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 단위 중심의 연수, 학습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중심 연수는 교원 스스로가 신장한 활동으로 석박사 과정에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학기 활동을 한다거나 논문을 써본다거나 또 현장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이것들이 교원 능력 개발 활동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장학 활동은 여러 가지 컨설팅 장학, 그다음에 동료 장학, 자기 장학, 그다음에 멘토링 장학 이렇게 이 정도만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설팅 장학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다른 교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수업도 해보고 그래갖고 컨설팅을 받는 거고요. 동료 장학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수업 친구나 멘토를 두어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전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거. 이게 멘토링 장학이기도 합니다.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갖고 전문성 개발을 신장하는 거 해서 동료는 동료들끼리, 그다음에 멘토링은 신규 교사, 경력 교사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그 멘토링 장학이고, 자기 장학은 스스로 자기 연수나 여러 가지 뭐 학회에 참석하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자기 수업을 분석하거나 이렇게 장학하는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적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수행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더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적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직의 특성은 일반인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자율적 실행과 통제, 재량권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책임감을 갖는다. 집단적 규율과 통제, 전문가는 전문가가 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들을 전문적인 특성으로 보았고, 이와 관련된 교사의 전문가 교사의 특성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전문정주의는 이제 상호조언과 협동, 그다음에 공유, 또 이렇게 집단적인 책무성과 어떤 학습 조직을 통한 학습 공동체를 통한 이러한 자기 성장뿐만 아니라 학교 개선을 위한 그러한 전문성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차 산업시대에 부합되는 교육 전문성은 티팩이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집단지성, 이거는 꼭 교사만이 문제라 이제 단톡방 또 여러 가지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어떤 면담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요즘에 여러분들 그 콜로라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좌도 만들지만 줌이라는 거를 통해 갖고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고 또 1대1 혹은 또 집단 상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학생 지도와 상담도 해줘야 되는 이런 측면들, 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디지털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또 학교의 어떤 지금의 현황이나 문제나 또 개선 사항들을 끊임없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의사결정에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4차 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사 전문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 핑크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교사의 전문성은 또 하이 컨셉과 하이터치가 조화롭게 갖춘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의미 등 6가지 측면들을 잘 발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학습자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이미 팀 활동을 통해서 교직 실천의 과정과 문제, 과정상의 문제와 해결점을 공유하고 또 서로 공동적인 협력 프로젝트나 연구를 추진해서 서로 성찰하고, 그래서 개인 또는 학교의 어떠한 질과 어떤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교사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위학교에서의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전문성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학교에서 교사들은 수업 친구,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수업 동아리 장학, 동료 장학, 멘토링 이런 걸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